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세균성 질염, 박테리얼 베지노시스, BV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질염의 종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성이 분비물이 있다, 가렵다, 자결감이 있다, 화끈거리고 냄새가 난다. 이럴 때 가장 흔한 게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캔디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비물이 있고 가렵고 자결감이나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KOH 검사도 하고요. 웨스메어도 하고 STD 검사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STD 하나로 종결이 됐습니다. STD 검사로 PCR을 멀티플렉스하면 균이 12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캔디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균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간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질 분비물의 폐하 종류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폐하가 4.5 이상이다. 그러면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 치료하면 되고 이거는 파트너랑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를 했는데 샘플 하나를 갖고 0.9% 생리식염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현미경 검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10% KOH를 떨어뜨리면 여기에 아민 냄새가 있다. 그러면 또 세균성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를 생각할 수 있고요. 현미경 검사를 했는데 운동성 트리코모나스나 클로셀이 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KOH를 했는데 캔디다가 있다. 그러면 여기 균사나 이렇게 포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균사가 있을 때 캔디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복잡한 검사 않고 그냥 STD PCR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꺼번에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은 질 내 정상적인 과산화수소나 젖산 생성인 락토바실러스의 고농도 혐기성 박테리아인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세균성 질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가장 흔한 원인이 보통 가드넬라 베지널리스고요. 거의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여러 명의 남성 파트너가 있거나 여성 파트너가 여러 명이거나 한 명 이상의 성적 관계를 갖는 한 명 이상 성적 관계를 갖거나 새로운 성 파트너가 있거나 콘돔 사용을 안 했거나 질 세척을 너무 자주 하거나 헤르페스 같은 게 양성이거나 생리 중이거나 구리를 포함한 루프를 끼고 있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남성 포경 수술이나 호르몬 피임 이것은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고 오히려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성생활을 한 적이 없거나 비타민 D 결핍일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V가 있는 여성은 에이즈, 임질, 콜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인유두종 바이러스, 단순포진 이형과 이런 성병, 그 다음에 부인과 수술의 합병증, 임신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PV 관련 박테리아가 남성 생식기에서 확인될 수는 있지만 남성 성 파트너의 치료는 세균성 질염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파트너 간에 높은 PV 일치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있을 경우 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다고 반드시 같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PV 진단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누겐트 스코어를 많이 썼는데 질 그람 염색에서 누겐트 스코어를 결정해서 진단할 수 있고 보통 질 그람 염색은 유산균, 그 다음에 작은 그람 음성이나 그람 간균 이런 것들의 특성의 농도를 이제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데 누겐트 점수가 0점에서 3점이다. 그럼 락토바실러스가 우세한 거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고요. 4점에서 6점이다. 그러면 가드넬라 베지날리스의 출현이 있고 7점에서 10점이다. 그러면 박테리얼 베지노시스를 진단할 수 있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누겐트 점수를 사용해서 박테리얼 베지노시스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셀 기준에 있어서 BV의 임상 기준을 보면 일단은 질벽을 부드럽게 덮는 분비물이 있고요. 우유하고 같은 농도고요. 현미경 검사에서 클로셀이 있고 그 다음에 폐하는 4.5 이상이면서 질 분비물에서 비린 냄새가 날 경우 BV를 임상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BV 치료는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 권장하고 임신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치료의 이점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치료의 다른 잠재적 이점은
트리코모나스나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에이즈, 인유동 바이러스나 단순포진의 위험 감소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메트로니다졸 500mg을 하루에 2번 7일 복용하는 거고요. 이 약을 복용할 때 옛날에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메트로니다졸 젤이 있습니다. 젤을 5g을 하루에 한 번 5일간 질에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클린다마이신 크림을 5g을 잠자기 전에 7일간 질에 삽입하는 것도 있고, 성행위를 삼가하거나 그 다음에 콘돔을 사용하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을 자주 세척하는 것은 재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에 반응을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을 경우는 클린다마이신 300mg을 하루에 2번 7일간 쓰기도 하고요. 클린다마이신 질정 100mg을 잠자기 전에 3일간 질내에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생리다졸, 경구과립제를 2g을 한 번 복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티니다졸을 하루에 한 번 2g 이틀 쓰거나 하루에 한 번 1g을 5일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질내 락토바실러스나 기타 유산균 제제의 임상이나 미생물학적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BV를 치료한 다음에 정상적인 질 미생물균이 회복했습니다. BV는 증상이 해결되면 후속적으로 방문해서 다시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재발성이 흔합니다. 그래서 재발할 경우 평가를 위해서 다시 재방문해서 검사를 다시 하고요. 재발이 있을 경우는 다른 치료법을 쓰는데, 권장요법을 완료한 다음에 여러 번 재발한 경우에 0.7% 메트로니다졸 젤이나 750mg 메트로니다졸 질좌약을 3개월 동안 매주 2번 사용을 하면 재발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제요법이 중단됐을 때 이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발성으로 재발이 있다, 그런 여성의 경우는 경구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 7일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21일 동안 매일 질내 붕산이나 혹은 0.7% 메트로니다졸 젤을 매주 2번씩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플루코나졸 150mg과 함께 매달 경구 메트로니다졸 2g을 투여하는 것도 억제요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박테리얼 베지노시스가 있는 사람들은 HIV나 기타 성병 검사는 따로 받기도 합니다. BV 섹스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성 파트너에 대한 치료는 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발성 BV가 있는 여성의 남성 파트너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메트로니다졸 400mg을 하루에 2번. 만약에 약물에 알러지나 부작용이 있다, 그럴 경우는 질내에 클린다마이신 크림이 선호되고요. 그 다음에 메트로니다졸이나 티니다졸에 대한 불내성이 있거나 메트로니다졸에 알러지는 없지만 경구 및 메트로니다졸을 쓸 수 없는 여성들은 질내 메트로니다졸 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 될 경우 증상이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는 치료를 권하는데요. 증상이 있을 경우는 만약에 양막이 미리 파열되거나 조산이나 양막 내 감염이나 산후 자궁 내막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임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경구 및 메트로니다졸을 하루에 250mg 3번 요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7일 동안 경구 메트로니다졸 500mg을 하루에 2번 사용하는 치료가 5일 동안 메트로니다졸 젤을 사용하는 것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구의 클린다마이신 300mg을 7일 동안 하루에 2번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치료 효과가 85% 정도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질에 클린다마이신 사용하고 신생아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트로니다졸 요법이 임신 중에 위험이 낮다기 때문에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임신 중에는 티니다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산 위험이 높거나 혹은 증상이 없거나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할 필요는 따로 없고요. 임신 초기에 한 번, 막달에 한 번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유비에게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랬더니 2g 메트로니다졸로 치료한 다음에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모유 수유는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BV와 HIV 감염에 대해서 봤더니 더 높은 빈도로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HIV 감염이나 BV가 있는 여성이 HIV가 없는 여성하고 동일한 치료법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균성 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세균성 질염이 있다고 하면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